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움입니다. 시세가 이제 4,000불대 안착을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거기서 좀 비벼서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서 한 번의 조정이 있을 거, 4,000불대를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조정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제 보통 예측들을 많이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4,200불을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CBOE에서 트레이더로 이제 근무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게 CNBC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지금 3,600불대에, 거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숏을 좀 약간 방향성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CBOE에서는. 근데 이거를 보고 좀 약간 이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기간을 머물렀고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어떤 조크식의 농담을 많이 했는데, 그래, 그러면 다음 달 내로 한 5,000불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타켓이 야 4,200불 갈 것 같은데?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 말에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CBOE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사람들한테 약간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CNBC에다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를 대놓고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JP모건 같은 데서도 앞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뒤에서 매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조정 장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상 되게 많이 볼륨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조정 장세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진리카가 오늘 그 테더마켓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카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트레이딩을 하시려거든 바이낸스에서 좀 많이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볼륨량이 큰 데니까 조금이라도 낫겠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아침에 9시 14분에 이거를 캡처를 한 건데, 파워랬죠. 그리고 퓨일, 그리고 여기 완체인 나와 있죠. 그리고 디지바이트, 코모도가 나와 있고 BCH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안 나와 있는데 코모도가 400%인가 아마, 제가 아까 봤는데 400%인가 있던데, 볼륨량이 그 정도로 상승했는데, 그래서 그게 시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 확인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잠자고 있다가 볼륨량이 그 정도면은 분명히 시세 분출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모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확인들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완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볼륨표에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등장을 했잖아요. 파워레저도 완체인도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볼륨 알트에서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알트들이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를 계속 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디지바이트도 저는 괜찮게 보는 코인이라서 디지바이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에서 지금 보시면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볼륨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P2P 거래액,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해왔다는 거에 관해서 레딧에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남미에 있는 국가들, 베네수엘라를 위주로 한 뭐 파라과이라든가 페루라든가 뭐 여러 개의 국가들 있잖아요. 개발도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 국가들, 그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대표적이게 보는 게 베네수엘라이기는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마 이런 현실이 아마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저개발 국가부터 먼저 암호화폐 위주로 어떤 그 경제 규모 시스템이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을 물론 하진 않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2019년 안에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달러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문 오버로드 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팔로워가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우리 모두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빨간색으로 광선검이 쭉 있는데 끝에 쪽에 보시면 그린 컬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올랐다가 거기를 터치를 하고 이제 빠지면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거기서 안 빠지고 그냥 여기서 조정 장세를 또 살짝살짝 하면은 다음번이 이제 4,200달러예요. 그래서 4,200달러를 넘는다는 얘기는 다시 4,000불 살짝 걸쳐가지고 또 거기서 사이드웨이 행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올리면 다시 트레이딩, 일반적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갭을 주기 때문에 그 갭을, 그러니까 되게 공극을 되게 줄이는 거죠. 갭차를. 예. 저는 어떤 그런 일변이 아닐까. 그래서 쪼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리고 그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폭을 좀 넓게 보고 하시라는 거죠. 좀 넓게 보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도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오타 차트거든요. 그래서 아이오타도 이제 시세 분출이 한 번은 크게 한 번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스윙 매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가 이걸 또 차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 위로 축 치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발자에서 나온 뭔가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이 사람도 이걸 그릴 때는 그런 거를 분명히 가늠을 하거든요. 감안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죠. 그래서 한번 아이오타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다고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항상 추종 매매해서 그거를 적극 권하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래도 괜찮은 코인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트론에서 이제 트론하고 파트너십 관계에 맺어 있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삼각 수렴 끝부분이 되는 날짜가 23일, 24일 정도 될 텐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이게 지금 조정 장세, 횡보 장세를 거쳐서 그때 정도 돼서 급등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누군가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 시작됐을 때, 급등했을 때, 그리고 그게 다시 한번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7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우리가 생각하는 27일에서 28일, 26일부터 그 금방 언저리가 뭔가 시세 분출이 일어나거나 뭔가 대대적인 방향성이 분명 일어날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콘스탄티노플이 앞으로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캡에 관한 건데, 여기 쭉 또 선 그어 놓으신 거 있죠. 그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볼륨량 상승한 게 보이시죠? 쭉 화살표가 밑에 있는 검은색 화살표랑 지금 이제 대각선으로 쭉 그어 놓은 거 화살표랑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 2개, 3개가 쭉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근데 전에 없었던 급작스럽게 볼륨량이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인이 올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세력들이 이 정도 올려놨을 때는 잠깐 단타로 먹고 빠지려고 이렇게 장난치진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선. 그래서 좀 약간 쫄기에는 좀 약간 이르지 않나. 아직까지 그 구간까지 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에 바이낸스 체인이 테스트넷을 실행을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BNB가 다시 한번 뭐 오를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사실상 근데 중요한 건 장투를 하셔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BNB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시세 확장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걸쳐서. 지금 중국 자본이 여기 이 나라 저 나라 계속해서 런칭이 되듯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중국에서 밀어주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렉스 건데, 비트렉스의 메타코인이 이제 상승을, 메타디움이 이제 상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규모 거래소에 가지고 계시면
비트렉스에 옮기셔가지고 거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FBI에서 이제 스캠 코인의 주요 특징이나 재원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FBI에 따르면 사기 거래의 핵심 전략은 이사들의 전문적 경험에 대한 허위 진술, 그리고 ICO가 업계에서 얼마나 많은 견인력을 얻었는지에 대한 조작된 그릇된 인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익률에 대한 약속입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어디에 거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네 뭐 어디 상장한다,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대 거래소에 상장한다, 이런 거는 믿지 마시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예전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낸스나 폴로니엑스나 비트렉스 같은 데서도 코인 몇 개 받았다고 아무 코인이나 예를 들어서 상장을 시켜주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코 묻은 돈 먹고 오히려 얼굴에 똥칠하는 격이기 때문에, 왜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싸구려 인간들 뭐하러 상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ICO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드시거나 사람들 말을 믿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레이스 케일이라든가 아니면 비탈릭 부텔린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돌리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비탈릭 부텔린이 자기 자산 규모에 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소스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고려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ICO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규모급이 두 번째로 되는 은행이 있는데, R3의 블록체인 베이스로 된 파이낸스에 관해서, 국제 거래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규정이 나왔다, 그거에 관해서 허가를 내줬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무슨 코인이 어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큰 범주 내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실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도 블록체인으로 베이스로 한 플랫폼을 변화하게 SK CNC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오미세고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좀 약간 거시적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스페인의 중요한 은행 중에 하나인 BBVA에서 40밀리언 달러만큼의 지금 그린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뭐 그린 칼라가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막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급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관해서 귀축을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건데, 홀드라는, 여기 보시면 유홀더라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있대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유어홀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거기다가 저당을 잡히면 그 금액의 80%가 되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그 현금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돈 빌린 거를 다시 갚으면 그 암호 자산을. 근데 이거를 보시면 지금 시기랑, 지금 약간 공포 장세, 그리고 저점에 있는 장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가 V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XLML하고 대시, G캐시 포함한 기타 제품들이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여기 나머지 코인들도 여기 들어가 있죠. 3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중급 규모, 그러니까 메이저급 규모 있는 대다수의 코인들은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암호 자산을 맡긴다. 근데 떨어질 것 같다는 측면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우세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담보로 암호 자산을 맡고 현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의미가. 오를 거라고 자기네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상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랫폼도 운영을 하는 거죠. 현금보다 암호 자산이
상승 시그널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베팅을 한 거죠. 여기 유어 홀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이제 서울시에서 1 빌리언 달러만큼 핀테크 업체에 그러니까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2020년까지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이런 매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해서 지금 엄청나게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나오잖아요. 일본이란 나라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코리안이라는 언급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기사를 계속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일이라는 게 만약에 앞당겨지고 어느 시점 가면은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대규모 자본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타트업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그런 자금들이 아마 몰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대한 어떤 그 버블, 아니면 김치프리엄을 전범같이 만들진 못하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은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암호자산에 관해서 지금 보시면은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문서에 은행은 CBDC 구현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접근법의 가설적인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는 가능한 CBDC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영역이 지폐와 같은 형태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 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페이 결제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영역은 큰 값의 정착을 위해 제한된 영역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에서 규정이 아직까지 CFTC도 그렇고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그 상품 시장, 선물 시장, 어떤 주식 스탁마켓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커다란 범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규제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본에 관한 뉴스가 한 2개, 3개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텔린이, 그러니까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홀딩하고 있는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자산에 관해서 보고서를 냈다. 그러니까 사람 대중들한테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잘 보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탈린 요약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도지코인 및 지캐시로 구성된 이더리움 생태계 토큰의 총 보유량은 이더리움 보유물의 가치의 10% 미만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 쪽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카이버, 그리고 오미세고, 그리고 메이커 있죠, MKR, 그리고 OMG 및 어우거, REP로 구성된 비이더리움 생태계 토큰의 추가 세트는 부탈린의 이더리움의 총 소유 가치의 10% 보유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거를 한번 감안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잘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고 이 친구도 이거에 관해서 관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 재단에서 봤을 때 괜찮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한번 생각들을 잘들 해보셔야 되고, OKEX라는 거래소에서 4가지 마진 거래를 이제 추가를 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크립토 익스체인지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4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이번에 이제 추가가 된 거는 OKEX의 세 번째로 큰 무역 규모에 의해 암호화 교환, 비트코인 SV, BSV, 그리고 큐텀, 대시 및 네오.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 레버리지를 올릴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마켓은 US 테더에 관해서 3배까지 레버리지 옵션 이익률을 추가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SV하고 큐텀하고 대시 네오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BCH라든가 뭐 EOS라든가 ETC,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뭐 이런 중대형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지금 그래서 큐텀하고 네오가 거기 대시도 포함됐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많이 물려있다고 해도 분명히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과 북한 비핵화 연계 불시 살아나나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이게 2월 20일 날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는 거에 관해서 사실 내용이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재작년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말부터 이런 얘기가 비핵화가 만약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군이 한국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 하나 이제 추가돼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자기네가 그 국방비 예산 있잖아요. 예산을 예전보다 과도하게 많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예전에는 4년이나 5년 계약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으로 계약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말도 안 되게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미군이 빠진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 적화통,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예,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거에 관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쿠팡이 연 5% 이자를 주네, 예금인가 적립금인가 로켓머니라고요. 쿠팡이 계속해서 사업은 하는데 순이익을 계속해서 못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새벽 배송부터 해가지고 뭐 로켓 배송, 로켓 와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적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잖아요.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냐면, 현재 시중 주요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연 2% 수준이다. 그런데 쿠팡에 현금을 맡기면 연 5%나 이자를 준다. 물론 현금은 아니고 쿠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팡 캐시로 지급한다. 최대 200만 원까지 맡길 수 있다. 연간 10만 원 상당의 이자 혜택을 받는 셈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김범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행하는 게 사실상 뭐 11번가라든가 여기 이커머스 업체 중에 SK, 여기 OK 캐시백도 물론 해주고,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스마일 클럽에서 이런 걸 해주긴 하는데 금액이 사실 상대도 안 돼요. 지금 200만 원에다가 이자를 사실 10만 원을 얹어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사람들을 쿠팡에다 잡아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까지 자기네가 서비스를 하면서도 쿠팡의 이런 움직임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쿠팡의 팬이고 쿠팡을 밀어주고, 제가 여기 관계자는 분명히 아니지만 비전 펀드라고 그런 거를 운영하는 손정희가 운영하는 그게 자금의 흐름을 잘 이렇게 저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수익이 안 났다, 그래서 그게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단적으로 일개 뉴스 하나만 보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지,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백전백승했지 실패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련된 코인들 여러 가지 뭐 비트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 증거를 찾아내라 저한테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댓글을 달면은 저는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내가 의욕적으로 찾아보고 그 증거를 찾아보려면 옛날 거부터 한 1년 전부터 뒤져보면 그게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거는, 그 퍼즐을 맞추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해야지 거기서 얻어지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ICO는 지금 선에서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넣고 4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100만 원 넣고 그게 뭐 40억이 되길,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요 메이저 코인 위주로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그냥 중장기를 보고 그냥 1년을 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하는 방법같이 그런 식으로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죠. 빠져나올 때도 상승장에서
많이 30%, 40%, 50%를 예를 들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야금 빼면서 나오면 엄청나게 물리진 않으면 아니실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제 뉴스가 항상 뭐 엄청나게 뭐 시크릿한 뉴스, 그러니까 뭐 비밀 보안에 관련된 그런 뉴스는 없고 평범한 뉴스이긴 하지만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진 않은데 시세도 지금 이렇게 조정 상세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올라가요. 예, 너무 걱정들 마시고 큰 조정이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한참 저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오늘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